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B&I 코리아의 대표, 이제 내셔널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존윤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B&I 코리아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이후 사업가가 살아남는 법 제일 마지막 세션 스트레스 관리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사업가분들 그리고 소기업의 사업가분들께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업을 함께 키워가는 것을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뉴욕과 도쿄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오늘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알츠하이머 오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궤도가 바뀐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을 좀 미리 들었으면은 제가 인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 지금 계속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저서는 작년에 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던 나는 오질 앞으로 돈을 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B&I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업의 변화와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저희 아이가 11살인데 아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노래방이 지하 1층에 있는데 거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노래방 주인은 요즘 월세를 어떻게 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하고 친했던 여행사 대표님은 그러면은 지금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 파리바게트에 갔었을 때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긴 무려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지 지금 돈이 이 정도를 메꿀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하고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하반기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아는 제빵을 하시는 명인분께서는 그분은 미래 예측 같은 걸 굉장히 진지하게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기회를 활용해 오신 분인데 그분이 요즘 보고 계신 거는 밀가루 선물 시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교류가 안 되고 있어서 언젠가 지금 원자재가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어떤 상품, 뭐 어떤 물품 같은 걸 보내려고 하는데 물품 보낸 거를 반려받았답니다. 지금 일본에 항공편이 없어서 반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지금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사업과 잘 되는 사업을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대면 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온라인 쇼핑 이런 쪽은 잘 되는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대면이라든가 이런 다중시설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 많은데요. 이유가 이런 기술과 유통 채널, 플랫폼, 고급 인력, 글로벌화된 사업 기반, 그다음에 정보, 자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 자, 그 말은 지금 직업별로 취업자 분표를 보시면 사무종사자, 영업직, 그리고 판매 종사자죠. 그래서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직업군, 사업군에서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얼게 되고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위기를 잘 적응하고 극복해서 2023년이 되었을 때 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2020년에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거꾸로 시간 여행을 미래로 해서 돌아보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개인 소기업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가인데요. 개인 소기업이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감과 스피드, 유연성, 니치 시장 서비스, 협업,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인들한테 쌓아왔던 본인들의 신뢰관계라든가 다음에 브랜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한 거를 지원하는 게 B&I 코리아인데요. 저희가 B&I 코리아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웨비나이다 보니까 B&I 코리아가 어떤 조직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 코리아는 지금 현재 멤버 매주 만나는 멤버가 1,500명 가까이 되는 한국 최대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조직입니다. 공동체 구축을 사명을 하는 회사고요. 연 동원 인원이 무려 7만 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으냐? 기벌스 게인, 즉 주는 자가 얻는다. 라는 철학이 한국 사회의 사업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리더분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보육원의 리더를 육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큰 행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최하고 해외에 있는 VIP들 행사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 200여 개의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들을 포함한 사업가분들이신데요. B&I에서 주로 사업가들이 하고 계신 것은 고객 소개를 서로 주고받고 협업 시스템을 이 사업가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가 훈련, 리더로서의 훈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지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일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떤 국내 어떤 조직보다 다른 조직들도 훌륭한 조직들 많은데 저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조직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속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통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전세 B&I 글로벌로서는 멤버 수가 27만여 명의 사업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 사업 소개가 무려 1,200만 건을 사업가들이 소개를 주고받고 있고요. 다음에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금액이 17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한국의 B&I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사 비즈니스 금액이 1,500억을 돌파했고요. 연간 멤버들이 서로 참여하는 교육은 약 117만 시간이고요. 다음에 대면 미팅, 서로 사업가들이 서로 알고 서로 도와주는 거를 하는 대면 미팅 횟수가 무려 4만 2천 회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개 건수가 8만 9천 건.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연간 소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영업에 집중해야 되는 소기업 사업가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더전이라고 하는 사회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도 통계를 보여드리고요. 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문제는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대기업도 풀지 못했던 정부도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인데 서울시와 함께 B&I의 소기업 사업가들이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소개를 대략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요번 주에 웨비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스트레스를 마음과 몸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다뤄오신 전문가 두 분을 제가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임주리 대표님이시고요.
임주리 대표님은요. 2007년부터 한국 코치협회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제 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사, 부부치료 하시는 분이고, 내면 아이 전문가, 가족 상담 전문가, 부모 교육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맘 코칭 센터의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임주리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육아가 스펙이 된 여자 임준입니다. 저는 같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다들 자매냐고 물어보는 예쁜 남편하고요. 씩씩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스스로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저는 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세대를 사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부도 결국은 누군가의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특기가 배워서 남 주는 거라서 관계 안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먼저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저를 치유적 도구로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행복한 소통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솔루션을 15년째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분야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이시군요. 자, 다음은 조유경 대표님인데요. 이분을 만나서 몸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침 프로필 모습이 마치 도자기를 빚는 것 같은데요. 손으로 자세와 몸을 아름답게 빚어주는 조유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몸을 만져서 형태를 변하게 하고 또 유지를 위해서 습관과 개성과 감각 훈련으로 자세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간 목과 어깨에 쌓인 스트레스를 없애는 약 6천 건이 넘는 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당당한 자세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드려서 비즈니스의 성과까지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기능성 에스테틱 더테트 대표 조유경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면서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몸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 코칭 같은 걸 하시는 여러분이 흔히 만나기 어려운 분이신데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가 이분들에 따르면 억울하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해받으시면 되게 억울하시죠? 네, 스트레스가 억울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평상시랑 다르게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마구 뛰고 체온이 올라가고 이런 이상적인 평상시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하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 갑자기 그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확 솟구치면서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잖아요.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사랑에 빠져가지고 데이트하러 나갈 때 저쪽에서 내 애인이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체온이 올라가서 볼은 빨개지고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애인한테 들킬까 봐 막 조심스러웠던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것처럼 좋은 일일 때도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로 인식할 때도 똑같은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면 칼이라고 하는 게 의사가 수술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쓰면 좋은 것이 되고, 강도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할 때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쁜 것이라고 오해받아서 억울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서 우리한테 맞게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사례를 저희가 우리 사업가들이 흔히 겪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례를 5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지 전문가분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은 무엇인지도 같이 사례와 함께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아주 꿀팁 10가지를 이분이 이 두 분께서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5가지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례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도움 요청은 못하고 부탁은 거절 못하는 김호구 씨. 제 얘기 같기도 한데 한번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 이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불평불만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려고 애쓰는 정말 착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랑 상담을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저를 기다리게 하고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막 저를 하염없이 막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는 모든 자극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끼어드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는 낮고 거래처에서는 만족스러워하지도 않고 직원들을 또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가족들도 맨날 제대로 하는 게 뭐냐면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번아웃 되기 직전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겠죠? 네. 네. 그래서 요청과 거절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나는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을 못하게 됐을까?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취약성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 잘 들어야 돼, 착한 아이여야 돼, 그래서 말 잘 들을 때만 사랑을 해주거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만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거절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 그러다 궁극적으로 버림받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하는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솔루션 드릴게요.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꼭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탁에 대한 기본 대답을 노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건 누군가가 좀 과격한데요? 네. 네, 예스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아, 네, 그게 되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거절에 익숙해진다. 음, 노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셨고요. 자, 그럼 부탁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깨질 관계라고 한다면 굳이 이어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거래처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서도 전환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거절이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호구 씨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한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랑 같은 업종의 같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한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명확하세요. 거래처랑 통화도 심플하게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분 고객들은 불평도 별로 없고 심플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요.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소연 다 들어주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게 해주려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심플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고객에게도 나에게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도 나올 얘기이긴 한데 결국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전감, 자신감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거절에 익숙해질 수가 있겠네요. 네네. 사람들은 저자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고압적으로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를 가시든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탁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솔루션인데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하루에 5번 거절당하기 게임을 하세요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동료나 가족들에게 뭐가 됐든 이렇게 작은 친절을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나한테 물 한 잔 떠줄 수 있어?" 뭐 라든가 "나한테 뭐 볼펜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싫어."라고 거절을 하면 나는 거절당하기 게임에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면 좋은 관계가 하나 쌓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렇군요. 관계는 주고받기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 거절당하면 내가 게임에서 이기는 거니까 네. 되게 그런 두려움 같은 게 확 좀 사라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게임에서 이기고 싶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아 네. 제발, 제발 들어주지 마 내 부탁." 이런 분도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요청을 못하고 거절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사례 2는 넘치는 사회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불나방 씨. 네. 이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너무 우울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활동적인 분이라서 일주일 내내 약속 있고 주말에도 약속 있고 한 3-4 개월까지는 미리 스케줄이 꽉 짜 있을 정도로 모임을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군부대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 이제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그리고 지역을 이동을 금지한다." 그래서 퇴근하면 곧장 집에 가야 돼서 이분이 삶이 지금 너무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그럴 만하네요. 그럼 네. 이런 데 나오는 질문. 네. 그러면 궁금하시죠? 왜 아닌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유독 외부 활동을 좋아할까?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에너지 축적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에너지 축적 방식이 외향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외향형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있을 때 막 에너지가 뿜뿜뿜 막 솟아나요. 근데 음. 혼자 있으면 막 기운 없고 우울하고 고독감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음. 이와 반대되는 또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한, 그래야만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그런 내향형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이제 구분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대표님한테 갑자기 휴가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번, 집에서 푹 쉰다. 2번, 놀러 갈 계획을 세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서 그냥 혼자서 푹 쉴 것 같아요. 내향형과 외향형이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시잖아요. 네. 일단 나갈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외향형이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내향형들은 안 나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렇게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뉘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는데 그럼 솔루션은 뭡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성은 넘치는 분들이 요즘 같은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세상을 사는 거는 참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발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 이런 화상 미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프라인과는 또 다른 온라인만의 그런 게 색다른 즐거움을 맛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따로 또 같이 놀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몸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화면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이제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 차 한 잔 같이 아. 할래?" 그래서 각자 마시고 싶은 차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가서 건배도 좀 하고. 네. 옛날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맞아요, 맞아요. 시대가 저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서 밥 못 먹잖아요. 이럴 때 뭐 "오늘 메뉴는 카레야." 다 각자 카레집에 모여 가지고 휴대폰으로 줌 켜 놓고 카레를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제가 이 줌을 활용한 모임 중에 가장 핫했던 건 뭐였냐면 노래방 모임이었어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객이 없으면 서글프거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해지는데, 그래서 각자 블루투스 마이크 요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한 곡씩 돌아가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막 박수 치면서 열광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공부하는 대학교에 온라인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동아리가 뭐였냐면 온라인 댄스 동아리예요. 각자 있는 데서 막 춤을 추고 연습을 해서 미국에 모여서 하루 만에 합을 맞추고 공연을 했는데 정말 성황리에 끝냈던 그런 경험도 음, 있고요. 이제 또 엄마들 같은 경우 아이들 데리고 못 나가서 노니까 많이 지치잖아요. 내가 혼자 그 아이를 다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을 다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한 엄마씩 돌아가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림책 공동 육아를 하는 그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화상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멋집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본인하고 굉장히 본인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본인이 많은 시간을 같이 못 보냈던 사람하고 시간을 좀 보내는 건데, 누구냐면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걸 번잡하게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거 되게 익숙치 않아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나하고 더 잘 시간을 보내는 법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례 3입니다. 사례 3.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배우자에게만 미움받는 나진상 씨. 네, 정말 이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되게 많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이유로 오셨냐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 주차장에서 한숨이 쉬어져가지고 이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들어가자. 이 노래 한 곡 가야지. 그러다가 하루는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일부러 약속을 잡아서 술을 마시고 늦게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오셨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분한테 관련된 질문이 네. 다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해서 평생 사랑하면서 살자고 결혼한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어려울까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나진상 씨의 경우에서 썼던 그냥 간략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내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만 하면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니? 이러면서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를 하지 않는 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받고자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 솔루션은요? 네. 이제 뭐냐면 밖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남자분들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상이 너무 많이 달라요. 남자들은 여전히 옛날 그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가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돈 잘 벌고 사회생활 잘하면 그러면 나는 한 일 다 했으니까 집에 와서 대접받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들은 또 정반대로 요즘에 있는 그 가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자상하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남편상 가장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 완전히 나를 다 쏟아서 내가 인정받고 오는 거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아내는 그거 안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들 쏟아주기를 바라서 차이가 나오는 거라서 이제 그 차이를 대화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부는 연애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애를 멈추지 않고 고객처럼 대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얘기 네네. 네, 같은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좀 더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4번 가겠습니다. 3천만 원을 주식을 날린 남성 사례입니다. 네. 50대 전문 직종의 그 남성분께서 가족 몰래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어깨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은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실제로는 어깨가 너무 뻐근하고 아파가지고 찾아오셨고요. 이분은 두통도 심하고 불면증도 있고 또 이런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군요. 어깨가 붙었다는 건 뭐죠? 아실 거예요. 목하고 어깨가 함께 이렇게 딱 네. 붙어 네. 있다고요. 네. 목이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아까 그런 증상들이 흔한 스트레스의 그런 어,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몸의 형태나 그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요새 해외에서는 마음과 자세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자세가 바뀌었고 에너지도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한번 저를 좀 봐주시면요. 이분은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목과 어깨 등이 다 느껴지시죠? 딱딱해지시면서 어깨를 모아서 방어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돼요. 네. 근데 이때 보시면 승모근이라고 아실 거예요. 승모근도 함께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동시에 이 자세로 갈비뼈 안쪽의 폐가 눌리게 되고 원래 이렇게 숨 쉬었던 그 숨만큼 쉴 수가 없게 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승모근을 포함해서 상체 근육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목, 어깨 구조가 변하면서 불면증으로도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계속 피로를 느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승모근이 이렇게 높이 서 있다라는 거는 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서 몸의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평상시 몸 자세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스트레스 감당 그 수치를 진단하는 아주 간단한 법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 명암이나 손끝을 이용해서요. 먼저 목하고 어깨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명암도 좋고 손가락도 좋습니다. 나머지 또 명암을 이렇게 턱 밑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턱과 이 어깨 쪽에 놓여져 있는 네, 그 명암의 높이를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요때 이 간격이 몇 센치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내 시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몇 센치인지 한번 여쭤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격이 한 1.5cm 미만이라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를 더 이상 내가 담아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때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5cm까지는 위험군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긴급 단계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깨를 펴서 스트레스를 측정했는데 그 승모근을 좀 내려보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엄지를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팔을 쭉 이렇게 뻗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45도 밑으로 내려가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엄지를 네, 이 부분에 대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네, 계속 풀어주세요. 위아래 충분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부분은 소형근이라는 그 근육이 어깨를 이렇게 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풀어주시면 이 어깨가 이렇게 잘 펴지는 느낌을 느끼시게 될 거고 한 번이라도 사실 정말 잘 풀어주면 승모근이 내려가고 굉장히 이 어깨가 편안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쇄골 밑에 있는 근육인가요? 맞습니다. 가슴 위쪽하고 어깨 밑쪽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45도로 그대로 딱 꽂으시면 부분에 아, 네.
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하시면 돼요. 느낌 좋은데요. 네. 굉장히 아프시기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네. 그래서 요렇게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모근 내린 마사지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사례 네. 6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승모근을 줄여달라는 전통 무용 유망주. 네. 그 한국무용 입시를 앞둔 학생이었고요. 입학 시험에서 그 키와 체형이 심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방문한 사례인데요. 방문 전 승모근을 없앤다고 사실 거기다 보톡스까지 맞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네, 승모근을 낮춰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셨던 케이스예요. 네. 이게 승모근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올라가 네. 있으면 목선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낮춘다고 그랬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도 질문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아 이 친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승모근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닌 거예요. 다음이요. 네. 지금 사진 보시면요. 가운데 모델 보이시죠? 쇄골의 가운데가 움푹 패여 가지고 첫 번째 사진하고는 쪼끔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가운데 사진은 쇄골이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밑으로 향해져 있지만 지금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의 친구인데 쇄골이 위쪽으로 향해져 있죠. 네. 아마 그 음. 차이를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은요. 쇄골이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갈비뼈 보이실 거예요. 쇄골 뒤쪽에 있는 그 부분에 이 위쪽에 갈비뼈가 다 드러난 상태예요. 그래서 승모근이 커진 게 아니고요. 전혀 발달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태가 쇄골이 180 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 쇄골이 이 형태가 이렇게 다른 거였어요. 이 친구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다른 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성격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셔 갖고 무섭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이 돼서 어깨 균형이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마음하고 그래서 몸은 유기적인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네. 이 친구 모습인데 옆에서 보시면 아마 보이시겠지만 어깨가 굉장히 앞쪽으로 이렇게 몰아져 갔죠. 어.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습관적으로 항상 일이라든지 사람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렇게 돼 또 있는 거네요. 참고로 그죠? 네네 맞아요. 참고로 미용적으로는 팔뚝하고 등살이 또 찌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얼마나 이 삶에서 바깥으로 집중을 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자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본인들 지금 아마 화면들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있으시면서요. 이 부분이 아까 저 학생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가슴의 앞부분이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은 그렇지 않고요. 예 이 어깨 자체가 바로 펴지면서 가슴의 윗부분이 보이는다 그러면 자기 중심을 어느 정도 갖고 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이 어깨의 그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을 쪼끔 해결할 수 있는 또 스트레칭을 한번 또 알려 드리도록 해 볼게요. 자 다른 아주 굉장히 쉬워요. 바로 편안하게 앞에서 이렇게 펴시고요. 어깨를 단지 앞으로 모으고 뒤로 모으고 네. 앞으로 모으고 뒤로 모으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지금 존니 디렉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존니 대표님 말씀을 잠깐 해 봐 주시겠어요? 해 주시면서 네. 잠깐만 돌려 봐 주세요. 네네. 네. 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어깨만 돌려야 되는데요. 존니 네. 디렉터님은 이게 지금 견갑골이 붙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가세요. 네. 그래서 요게 좀 달라요. 어깨만 움직이는 스트레스를 노력해서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이 중심축이 균형에 맞게끔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깨만 돌려야 네. 된다. 네. 어깨만 돌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5 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승모근이 올라가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요 지금 다음 사례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중간에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사례 6번 40대 중반 모태솔로 여성이 몸이 달라지고 결혼하다. 네. 그 40대 중반 그 모태솔로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회사하고 집, 그리고 저희 에스테틱만 이렇게 다닐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시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더 이렇게 취약하셨고 예민했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지만 최대한 해외 출장을 피하면서 어 잘 다니시지 않으셨고요. 이분은 몸이 바뀌고 나서 힘이 좋아져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게 됐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해외 출장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바로 결혼까지 바로 골인하셔서 지금은 미국 가셔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와, 몸이 바뀐 것 때문에 모태솔로가 결혼까지 했군요. 싱가포르에서 네. 헌팅을 하셨나? 아니면 헌팅을 나가셨나? 네. 네. 그 그렇군요. 회사에서 오셨던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셨고요. 그렇군요. 사실 네. 이 부분은 몸이 바뀌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몸이 바뀌면 삶도 진짜 바뀔까요?" 네. 저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면 호흡 기관이는 특히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꽉 막히고 많이 좁아져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에너지가 거의 없던 분이세요. 그러나 호흡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많이 오게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는 선택이 에너지가 많을 때는 용기가 생기고 가능하고 이때 이런 삶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신데 요새 여러 이유로 격변 중이잖아요,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좋은 에너지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좋은 운이 내게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낼 몸과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지는 스트레칭. 자, 다른 거 지금 한번 우선 숨의 양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평상시에 같이 편하게 앉으시고 먼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네, 최대한 한번 들여 쉬어 주시고요. 코로 네, 쉬나요? 그리고 네. 요거는 편하게 본인 방식대로 하시면 좋아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천천히 또 내쉬어 주시면 돼요. 네. 자, 얼만큼 내가 숨을 들이마셨는지 기억 잠깐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준비했던 엄지 다시 꺼내 주세요. 네. 요번엔 쪼끔 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네. 겨드랑이 밑쪽으로 옆쪽으로 이 정거근 라인인데요. 이 부분으로 훅 찍어서 뼈바닥을 박박박 긁는 느낌으로 많이 돌려 주시고 네 해 주세요. 네, 지금 존인 디렉터님 굉장히 아파하시네요. 네. 예, 임주리 아프네요. 대표님도 네 예, 굉장히 아파요. 갈비를 뜯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네. 그 수준으로 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걸 왜 잠깐 이제 합니까? 손을 네. 인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손을 잠깐 편하게 다시 또 놓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또 천천히 한번 내쉬어 줘 보세요. 좀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작업 이거 간단한 스트레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흡이 달라지는 스트레칭이어서 지금 음.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취하셔야 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입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붓고 피부도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피부가 떨어지면서 갈비뼈도 좀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르셋처럼 지금은 자세가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통을 다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자체가 이 부분을 벌려주면서 호흡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죠. 네, 사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자, 그럼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인데요. 스트레스 대처 전략 10가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꿀팁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편지 쓰기. 어어. 네네. 제가 네. 마이크 켜는 걸 깜빡했어요.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으나 그것들을 차마 다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쓰시는 방법인데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셨던 방법이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쓰는 거죠. 근데 대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카톡이나 이메일에다가 써가지고 실수로 누르시면 큰일 나니까 종이에다가 쓰시거나 네,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꼭 반드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2번. 나 사랑하기 2번. 명상. 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내면아이 명상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다려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그 사람이 언젠간 내 앞에 나타나겠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면 20살이 넘었으면 나 자신의 보호자, 나의 부모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 나를 안아주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이게, 너무너무 사랑해. 좀 오글거려요, 이거는 좀. 네. 오글거리고 낯설고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길 바랐던 그 멘트를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번 오글거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불면증이 있으실 때도 이 자세로 어린아이처럼 몸을 구부리고 태내에 있는 아이처럼 구부리고 나를 안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우리가 내가 나를 키우는 반려인이고 나를 개로 생각해서 하면 훨씬 더 나 자신한테 친절할 수 있다는 얘기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3번.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뭐지? 네, 이거는 이제 인지치료적 접근이기도 하고요. 이제 NLP적 접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갇혀버려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 막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은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싫고 짜증나고 정말 재미없고 싫어 라고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장점이 뭐지? 좋은 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비용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제 PC 컴퓨터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캐나다나 독일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전에는 상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못했는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 가능해지면서 또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뭐지?를 계속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있으면은 내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서 답을 찾겠죠. 그죠? 네, 그럼요. 자, 좋습니다. 4번. 유머 감각을 발휘하기. 네. 늑대들은 리더를 뽑을 때 싸움 잘하는 늑대, 먹잇감을 잘 구해오는 늑대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장난을 잘 쳐서 금방 긴장을 풀어주는 늑대를 리더로 삼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 인간이니까 그 유머를 더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 편지 쓰기는 그 사람하고 내가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이 입이 미끄러져서 나와버렸을 때 곤란하잖아요. 수습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이 말을 뒤에 한 문장 붙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 XX야! 했는데, 그 다음에 수습을? 라고 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라고 뒷수습을 할 수도 있고, 잘 아,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한테는 이러이러한 좀 좋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라고. 좀 얄미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많이 쓰면은. 얄미울 수도 있는데 뱉어놓고 수습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유머 감각 발휘하기. 5번. 심호흡하기. 네.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명체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숨 쉬는 거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데
이제 우리가 늘 평상시에 숨 쉬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얄밉게 굴고 막 진상이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슬슬 속에서 이제 막 그 공격 본능이 끌어오르잖아요. 막 불쾌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담당하는 이 파충류 뇌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 말씀드렸던 막 호흡도 거칠어지고 맥박도 거칠어지고 심장 빨리 뛰고, 그럴 때 우리가 심호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파충류 뇌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이성과 논리를 관장하는 전두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지? 회의를 왜 시작했더라? 내가 이 회의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왔었지?'를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감지 않아도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 내가 심호흡을 하면 생존 본능에 공격하려고 하는 파충류 내에서 이성적인 전두엽으로 오는구나만 기억하시게 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숨 쉬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막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게 느껴질 때 일단 뭐 심호흡 한 20번 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네네. 네. 대화 중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너 씨 잠깐만 기다려 봐. 나 숨 20 번만 쉬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심호흡하고 가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아주 요긴한 방법이네요. 6 번 "몸을 크게 움직여라."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분들은요. 일단 멈춰 있는 몸의 에너지를 움직여서 몸 전체를 환기시키면 좋습니다. 산책도 좋고 가볍게 뛰거나 뒷동산에 오르는 것도 좋고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큰 움직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집에서는 가구를 옮기거나 대청소를 해 주시는 것도 이런 극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크게 움직이는 건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이걸 제가 따로 뒤에서 다른 종목을 알려드리겠지만 네. 크게 움직인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뛰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크게 하라는 얘기고요. 전신을 다 사용하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뒷동산에 올라가려면 바둑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바둑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바둑이가 없으신 분들도 다 잘 요새 음악 이어폰 하나 꽂고도 잘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영희는 시집을 갔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7번 규칙적인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잠들자. 네. 요거는 스트레칭하고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몸에 해독을 하는 그 간이 쉬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부터 1시 까지 요때이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시간을 좀 맞춰서 좀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요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발을 움직여 보세요. 저를 따라서. 요 부분을 발꿈치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딱 대시고요. 자, 천천히 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발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형태 말고도 앞쪽으로도 또 뒤쪽으로도 또 옆으로도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전신의 순환이 굉장히 일면서 굉장히 수면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쪼끔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복부를 아까 그 엄지를 이용해서 또 꾹꾹꾹 좀 눌러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잠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 수 네. 그 잠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좋은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쪼끔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당하게 뭐 뭔가 안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맥주 같은 경우 한 잔의 그 탄수화물 이 정도가 사실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어떤 거든 그것이 습관이 됐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을 내가 온 오프가 가능한 말 그대로 원할 때만 잠깐씩 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즐기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레드와인 한 잔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네. 그죠? 네. 자 8번 매일 한 번쯤 자신의 몸을 느끼고 살펴 주세요.
네. 아까 디렉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와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와의 시간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느끼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숨을 따라서 느껴보고요, 감각을. 또 혹은 지금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또 불필요하게 내 얼굴에 미간을 또 찡그리고 있지 않은지 또 혹은 턱을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어 의식해 보는 거죠. 이렇게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 해도 숨을 천천히 쉬게 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몸 스트레스를 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몸을 자꾸 만져주는 것도 좋겠어요. 그죠? 네, 네. 몸을. 아까 임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네, 마음을 갖고 만지는 것도 좋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루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9번 전신 물방울 놀이. 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안전한 곳에 계신다면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서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맑은 물방울 한 방울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아주 미약한 파장이 넓게 넓게 천천히 퍼져갑니다. 얼굴 전체가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물방울이 어깨는 넓으니까 조금 더 큰 물방울을 상상하시고요. 오른쪽 어깨에 똑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부드럽고 미약한 파장으로 넓게 천천히 퍼져갑니다. 오른쪽 어깨 전체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 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잘 진행되신 분들은 아마 한쪽 어깨만 좀 내려가서 양쪽의 느낌이 좀 짝짝이가 된 그런 느낌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하니 반드시 끝나고 왼쪽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호흡하라. 또 호흡 얘기네요. 네. 호흡은 정말 여러 번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긴장될 때 무언가 집중할 때 이럴 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번 호흡을 잠깐 이미지로 간략하게 한번 느껴 볼게요. 자, 천천히 요번에는 코로 들이쉬고요. 입으로 천천히 내쉴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에 따라서 한번 해 볼게요. 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요. 천천히, 천천히 들이셨다가 또 천천히, 천천히 지금 내쉴 겁니다. 다시 한번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들이쉬면서 긴장하고 있는 내 머리 위 그리고 목, 어깨를 통해서 이 긴장들이 천천히 또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요. 이런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다운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 마음과 몸의 각도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처 전략 10가지를 요약하자면 편지 쓰기, 나 사랑하기 명상,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뭘까라고 물어보는 것, 유머 감각 발휘하고 심호흡하기, 몸을 크게 움직이는 것, 규칙적인 시간에 스트레칭하고 잠들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몸을 살피고 전신 물방울 놀이하고 호흡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시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건강을 상하기 전에 대처를 미리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인간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걸 상상해서 미리 겁을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동물은 사슴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달려오면 그때 막 스트레스 받고 도망가다가 호랑이가 없어지면 다시 평화롭게 풀을 뜯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데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닥칠 때 내 최악의 상황에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특히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그 가장 희망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hope for the best. 좋은 상황을 희망하지만 prepare for the worst.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이 그냥 마냥 두려워하지 하는 것보다 글로 한번 제일 안 좋은 상황은 뭘까라는 거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그거를 써보면 갑자기 마음이 좀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자세한 스트레스 관리는 한국마음코칭센터의 임주리 대표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더떼떼 에스테틱의 조유경 대표님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도움을 청하시든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소소항공인 자영업 사업가의 최강의 사업 무기 B&I 코리아가 여러분 우리 사업가들과 함께 세상의 비즈니스를 바꿉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페이스북 B&I 코리아, 다음에 카카오 모바일 친구 찾기 B&I 코리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이 웨비나 시리즈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